혹시 요즘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아서 마음이 쓸쓸하신가요? 예전에는 모임도 많고 찾는 사람도 많았는데 어느새부턴가 연락처 목록은 그대로인데 정작 통화할 사람은 몇 명 없다는 사실에 놀란 적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알맹이만 남기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이 왜 자연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외로움을 넘어서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인맥이 재산이다라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아는 사람이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싫은 사람과도 억지로 어울리고 가기 싫은 모임에도 나가며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때는 혼자 있는 것이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빠지고 서로의 공통점은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현상이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매력이 떨어졌나? 내가 잊혀진 건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좁아지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젊을 때는 정보를 얻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양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정서적으로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 더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과 1시간 동안 앉아 있느니 차라리 혼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정리입니다. 에너지를 낭비하던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것에만 집중하겠다는 현명한 결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바로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둘을 섞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둘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입니다. 타인이 없어서 허전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습니다. 반면에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타인이 없어도 나 자신만으로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독한 사람은 누군가를 찾지 않고 자신과 대화합니다.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외로운 사람은 행복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전화가 와야 행복하고 친구가 불러줘야 행복하고 배우자가 챙겨줘야 행복합니다. 이런 삶은 타인의 기분에 따라 내 행복이 결정되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행복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혼자 산책하며 보는 노을에서 행복을 찾고 혼자 읽는 책 한 줄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누가 연락 오지 않아도 내 하루를 충만하게 채울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력입니다. 고독력은 사람을 밀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 서 있는 능력입니다. 혼자서도 잘 서 있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타인과도 더 잘 지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상대에게 자꾸만 기대고 요구하게 됩니다. 왜 연락 안 해? 왜 나를 챙겨주지 않아? 하지만 고독한 사람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각자의 삶을 사는 것. 그 쿨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을 즐기는 삶은 매력적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런 어른 곁에는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외로움을 넘어서 고독의 즐거움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 다이어트를 죄책감 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장은 정리하면서 인간관계는 정리하지 못합니다. 미안해서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남들의 평판 때문에. 하지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고 핑계를 대고 모임에 빠져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멀어질 사람이라면 어차피 멀어질 인연이었습니다. 빈 공간이 생겨야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불필요한 관계가 빠져나간 자리에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이 들어옵니다. 그 고요한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선물 받은 시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 자신과 베프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가장 소중한 사람을 홀대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와 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이 맛있는 것을 사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에게 가장 맛있는 밥을 사주세요. 남이 좋은 곳에 데려가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데리고 가장 경치 좋은 곳으로 가세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영화를 보고 혼자서 여행을 떠나는 것.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그 어떤 동행보다 편안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맛을 선호하는지, 내가 언제 웃는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곧 고독입니다.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가장 든든한 친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고독이 외로움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무료함입니다. 손을 쓰고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텃밭 가꾸기 또는 악기 배우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외국어 공부하기.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나이를 잊고 시간을 잊습니다. 몰입은 뇌를 젊게 만들고 마음을 충만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무언가에 열중해 있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홀로서기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갈 때도 혼자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슬픔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느라 바빠서 외면했던 내 마음의 소리. 그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 나이 들매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줄어든다고 초라해하지 마세요. 가지가 처지고 잎이 떨어진 나무가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당신은 지금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독자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내는 온전한 단독자 말입니다. 오늘 밤 혼자 있는 방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고요함은 세상이 나에게 준 휴식이다. 나는 지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즐기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너는 혼자여도 충분히 괜찮아. 나는 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이 마음이 당신을 가장 안전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인생적 미소는 당신의 고귀한 고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